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돈의 물줄기를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 19일이었나요?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이 10월 말에 에이픽 정상회담 때 시진핑 중국 주석도 여기 같이 와서 좀 회담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큰 빅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지 질문을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판이 커졌는데 네. 100포인트 더 올라가나 100포인트 빠지냐가 그 만나갖고 나오는 워딩에 결정될 것 같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네.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환율. 환율이 지금부터 10월 말까지 1,400원을 뚫어갖고 1,420원, 1,450원, 20원 단위당 50 내지 70씩 빼십시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쇼 걸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1,380원으로 가야 돼요. 환율이 다시 1,380원대로. 네. 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잡아 당겨갖고 관리하기 때문에 지수는 잘 안 빠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0월 초부터 이제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이제 검증의 시간이 들어가요. 3, 4분기 실적.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자동차예요. 네. 현대차. 대충 현대차하고 SK하이닉스 실적이 요 그래프를 보면 이제 10월 27일에서 요때 발표할 것 같거든요. 요때에 현대차가 20만 원을 붕괴하면 절대 안 돼요. 20만 원. 저는 20만 원 붕괴하면 사보려고 하는데 20만 원을 지지하냐 붕괴하냐가 우리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뚜껑 열어놓고 미국의 이제 자동차 판매 이 부분에 우리는 그 도요타가 15%인데 우리는 25%. 이게 실제로 정의선 회장이 이 변수를 빅베스로 이용하는지 이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10월 달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첫날이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 여기다 글을 하나 썼죠. 옵션 만기일이라고. 원래 만기일은 9일입니다. 9일인데 이게 휴일이잖아요. 그럼 휴일이면 이렇게 앞당겨져요. 그럼 10월 2일 날이 옵션 만기예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옵션 만기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느낌이 하루에도 삼성전자가 3,000에서 5,000원 정도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0,000원에서 20,000원도 변동할 수 있다. 그 사이에 합성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구간이 왔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2,500개 종목 보고 이거는 이 가격에서 하지 마. 이건 버려. 이거는 무조건 100% 매도해 하는 그 물줄기를 오늘 그 미국 시장의 그 중심을 두고 끌게 갖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이 판은 커졌는데 환율 변동성이니 주가 변동성이니 이거는 극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3대7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3대7. 예. 수익이 나는 게 30? 예. 그리고 지수는 가장 나쁜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끌어당기는 장이에요. 그런데 같은 IT가 고점에서 20, 30%가 급락하는 게 70%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지수는 안 빠지는데 이게 뭐지 하는 게 소부장 쪽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연휴 전에 소부장은 다 팔고 와라. 그동안 근데 급등 종목들 중심으로 그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한 8월 22일 24만 원에서 지금까지 대충 50% 올랐거든요. 그거 이상 올라간 거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러한 전략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뭐 상승폭이라고 할까요? 상승폭보다 더 컸던 소부장 종목들은 추석 이전에 좀 차익 실현하고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괜히 그 지금 20, 30% 수익 나신 분들은 한 번에 토해낼 수 있는 변동성 같아요. 그러니까 급등한 것들, 특히 122격이 높아진 것들은 이게 자꾸 종목이 돌립니다. 전번 주에는 CXL이 좋았는데 오늘은 심텍 쪽이에요. 하나마이크론. 그러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강한데 CXL은 고점에서 벌써 20% 급락하는 종목들이 막 생겨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급등할 때 매도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와 시진핑이 한국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만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냐. 환율의 변동성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1,420원 또 1,450원까지 가는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반대도 돼요. 반대도? 예. 그러니까 네. 20원 변동이 지금 저는 그 아시아 쪽의 해지들이 그 요동 전략을 칠 것 같아요. 요동 전략은 뭐냐면 방향을 안 주고 올렸다 뺐다 올렸다 그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자는 느낌입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에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10월 말에 발표될 현대차의 실적이다. SK하이닉스하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쉬고 10월 10일 날이 이제 첫 우리가 이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첫 번째는 삼성전자 3, 4분기 실적. 그다음에 10월 25일부터 말 사이는 현대차, 기아,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의 실적. 네. 그러면 이게 민낯이 들어가잖아요. 급등한 종목들은 갖다 대해서 이번에 마이크론 같이 서프라이즈 나와도 세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가 꺾이면 안 돼요. 그래서 환율로 보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가장 불안한 게 자동차인데 그게 매수로 들어와서 환율을 강세로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런데 그쪽이 하루에 3조에서 5조도 흔들 수 있어요. 하루에. 그럴 때는 이거는 환율이 20원 정도 변동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석 첫 10월 10일이 이때쯤에 환율의 위치가 이제 결판 난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부터 10월 2일이 옵션 만기고 그다음에 연휴 쉬고 10월 10일 이 코스에 그 미국과 그렇고 우리나라 그 실적들이 자자작 나올 때 미국은 M7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한테 물어볼래요. 이 네 가지 종목. 네 가지가 같이 롱으로 걸려줘야지 숏으로 걸려주면 저는 이 기준을 한번 보죠. 10가지 열어놓을래요. 나스닥은 요번에 저는 8월 22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모든 맥점을 8월 20일과 9월 1일. 네. 요게 이제 대충 2100입니다. 요번에 2280이니까 저는 미국 시장은 22평선인 2200을 절대 붕괴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폭의 반이죠. 22,000이요. 예, 22,000은요. 이게 우리나라로는 요때가 3079와 요번에 3497이니까 3288, 3300 정도를 절대 붕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공격했더니 이미 늦으셨어요. 그럼 어디서 판단하냐? 3400에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로 기준으로 보면 이 일이 만기일이죠. 그리고 이 올라간 에너지에 저는 요 75% 능선을 생명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 생명선이 469.4니까 470 정도거든요. 오늘 여기를 공격했어요. 477. 공격했다가 돌리는데 지금 야간에도 다시 공격해요. 환율이 1,400원 살짝 가니까. 그러니까 이 선 470과 475에서 밑꼬리가 달려야 돼요. 이게 아니고 몸통으로 깨고 내려가면 저는 450까지 열어놓겠습니다. 상승폭의 딱 반. 450이면 코스피 지수 환산하면 얼마나 돼요? 3,2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롱숏으로 결정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번 주하고 그다음에 10월 10일 요 사이에 한번 결판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켓에서 9만 전자도 찍었다고요? SK하이닉스는 35만 원 이상에서는 좀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그래서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이 시간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소부장 종목들이 대충 홈 디바이스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거 하면 한 3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300개 바스켓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뿌려봤습니다. 예, 뿌려봤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일단 91,000원 찍고 6만, 요게 이제 9월 2일 날이 저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8월 22일이 저점. 이 차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요거 4등분의 75% 능선에서는 전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요. 85,000원에서는. 그러면 8만 원을 공격하나 안 하나를 10월 10일까지 확인을 할래요. 8만 원을 깨면 한번 사볼래요. 8만 원 깨면. 그런데 요 8만 5천 원만 해서는 저는 오히려 소부장 순환 매매하지 이건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6월 26일과 7월 10일이 쌍봉이에요. 30만 원. 그리고 나서 6만 원 정도를 뺐어요. 24만 원. 요게 8월 22일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대등의 법칙이라고 요 상단과 하단에 6만 원이면 30만 원에 여기 똑같은 주식을 주면 이게 대등해서 상단이 형성되거든요. 이게 로직의 35, 6만 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4등분 법칙으로 이 75% 능선인 33만 5, 6천 원을 절대 깨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가야 되냐? HBSP, 하나비전, 한미반도체, 갖다 해서 엔비디아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뿌려본 거 한번 보시죠. 요거 비교해 봤어요.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7월 SK하이닉스하고 먼저 선도했던 종목이에요. 바닥에서 막 더블까지 가면서 이때 24,000원까지 7월 30일 갔는데 이때 8월 20일까지 얘는 조정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거 팔아갖고 하나 마이크론 가자 하는 데가 10,000원에서 11,000원인데 이게 7월 말이에요. 근데 7월 말 이후에 실제 본격적인 이 종목도 하나 마이크론도 9월 1일부터 급등한 거예요. 이게 간단히 해서 1,500원과 12,000원에 갇혔다가 삼성전자가 튀어 오르니까 바닥에서 벌써 더블 게임이 났어요. 그리고 이 종목도 이제는 따라서 좀 올라가는데 직전 고점 돌파해서는 한 15%. 그러면 이거 두들겨 맞아서 바닥에 산 사람들이 한 3, 4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날짜를 딱 체크해 보죠. 쌍봉 나온 자리 6월 26일과 7월 중순에 SK하이닉스 30만 원을 요번에 지지할까 붕괴할까를 10월 말까지 확인해 볼래요. 그리고 삼성 밸류체인의 순환이 남아있는 거를 한번 체크해 볼 때 요거 SK하이닉스 보세요. 이것도 거의 요 빠진 것만큼 1대1 그대로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요 자리를 뽑은 게 갖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저점 찍은 자리의 날짜에 24일.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24만 원대 산 사람이 50% 날 때 실질적으로 요 대표되는 삼성전자는 그게 반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에서 M 디바이스는 87%, PSK는 60%, 하나마이크로는 거의 70에서 100%, 테크윙이 120%. 지금 네모칸 쳐져 있는 저 종목들을 추석 전에 팔으라는 말씀이세요? 하지 말란 얘기죠. 하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삼성전자보다 못한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AD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리노 공업, 그다음에 또 동훈 아나텍은 2%예요. 그러니까 아직 못 간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삼성전자보다 못한 거.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서도 원익홀딩스 130%, 유니텔스 70%, PSK 60%. 그런데 10에서 20% 종목도 허다해요. 그러면 이제 10에서 20% 종목들이 선순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쑥 걸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8만전자 절대 붕괴하면 안 되고 8만 5천 원도 붕괴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30만 원 붕괴하면 이미 끝났고 오히려 30만 원과 35만 원 사이에서 밑꼬리가 계속 달리는 환율이 안정세가 되면서 외국인이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야 돼요. 이게 10월 달 내내 실적 나오면서 검증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전에서는 이 소부장 종목들을 한번 쭉 돌려보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발주들 못 올라간 거 따라가도 일반 투자자가 그거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 네. 추석 전에 팔고
추석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과 심하면 10월 말에 SK하이닉스 실적까지 확인하면서 그때 고점 대비 갑자기 20-30%씩 급락하는 것들을 오히려 노려보는. 그러니까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저는 언제 다시 사겠냐. 27만 원 오면 살래요. 삼성전자는 다시 7만 5천 원과 7만 7천 원 오면 살래요. 지금 자리에서는 쉽게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기는 하는데. 네. 네. 안 오면 안 할래요. 안 오면 다른 거 소부장 종목들이나 다른 주도주 할래요. 네.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골라내서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변동성은 전 환율이 결정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환율의 변동성은 트럼프 마우스에서 나올 것 같아요. 트럼프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나.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시진핑하고 만나갖고 또 좋은 생각만 하잖아요. 뭐 둘이 또 타협 봐라 뭐 여러 가지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 그림에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군사적인 부분으로. 이 갑자기 좀 쌀바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 3,500억에 대한 사인이 어떻게 들어가나. 저는 반드시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그 가타르에서 무제한 통화 수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안도 랠리가 나오고 연말작이 뭔가 나와요. 만약에 그게 무제한의 통화 수합의 에너지가 안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에서 만약에 우리 정부는 그거 안 해주면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막 워딩이 좀 날카롭게 되면 어떤 논리가 되냐면 한국 배제해. 가타르에서 옛날 H라인 같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대만, 한국 배제하는 라인이에요. 최악의 시나리오. 그다음에 그나마 좀 나쁜 패턴이지만 대만은 들어가는데 한국은 제외되거나 아니면 대만이 제외되는데 한국이 들어가거나 요거는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만나갖고 서로 어떤 로직과 어떤 논리와 군사적인 부분과 뭐 여러 가지 AI 패권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최선의 선택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는 중국하고 갈등 구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또 푸틴하고 또 갈등 구조가 돼서 요새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 바꾸잖아요. 땅 내줘 그러다가 내가 보호해 줄게. 완전히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 사인을 들어가냐. 우리가 3,500불을 주면서까지 할 때는 이게 갈등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놔 이거 바꾸지 않아요. 그럴 때는 반대급부로 무제한 통화 수합 받아야 돼. 일반같이. 그러면서 다음 수순으로 들어가는 그런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이게 10월 말에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도저히 예측 못하겠어요. 그거를 단순하게 보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이 만약에 우리나라 배제되는 순간에 아시아 쪽에서 이건 무조건 쇼 걸어버려요. 이 부분은 분명할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겨낼 만한 그 뭐 삼성전자 SK이 없어요. 그럼 몇 조 때린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AI 패권을 저는 환율과 이번에 관세 부분에서의 미국과 우리나라의 줄다리기의 사인의 협정과 그다음에 환율 갖고 볼래요. 단순 그림으로 환율이 이제 잘못하면 한 4, 50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의 변동성도 그러면 환율이 40원, 50원이 왔다 갔다 그것도 한 하루 이틀 만에요. 이렇게 되면 거의 조 단위 에너지 바스켓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매도 에너지요? 매수든 매도든 3조 정도 이상의 바스켓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추석 지나서 저는 이 현대차하고 SK하이닉스 실적 때 감이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남겨놓고 그때쯤에 어떠한 로직을 찾아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 와중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긴 했는데 환율은 사실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1,400원 쪽으로 가는 움직임이었거든요. 이것도 나쁜 징후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1,400원 간다라는 게 이게 제일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뚫으면 안 되거든요. 뚫는 순간에 이제 선물은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계속 올렸거든요. 떨어지면 올리고 떨어지면 올리고.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야간 시장에 하루에 10포인트를 망가뜨리는 장 나올까 봐. 야간 우리가 다 잘 때. 그때 공격하면 용 빼는 재주 없거든요. 아침에 딱 보면 당한 꼴이 되니까. 그거를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파생 시장에서.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이 샀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그 수익 구조를 선으로 보면 이렇게 V자로 패턴이 돼 있어요. 역 V자로. 그래서 요 좁은 가에서는 V자죠. 요쪽에서는 좁은 박스에서 외국인이 지금 손해예요. 그러면 470 아래로 죽여버리거나 아예 여기서 10% 올리면 수익 구조로 돼요. 그러면 이거는 삼성전자 SK하니만 땡겨갖고 막판에 하려면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환율 급등하고 나빠하면 이건 무조건 470 아래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제가 470을 중요하게 보십시오라고 한 것도 이 삼성전자를 그동안 샀어요. 선물 매도 합성하는데 이게 10월 2일 날 만기란 말이에요. 요때 어떤 변동에 어떤 환율에 어떤 로직에 이런 게 나올까 봐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두들겨 맞을 때도 옛날 하루에도 300포인트, 하루에 100에서 150 이런 게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이 10월 달에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각오하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20, 30%가 수익 난 것도 안심하지 마라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추석 전에 여러분들이 수익 구자 나온 거 있으면 현금 만들어 놓고 추석 다 지나서 편하게 하시거나 이 장이 200포인트 부러져도 상관없는 것들. 그런 걸로 그게 이제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저기 북극 항로라든지 그다음에 또 원전 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동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IT를 이렇게 뿌려봤어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더 올라간 종목들 이 종목들은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서 원익홀딩스, 펩트론, 파두, 멕시콘 이 파두는 연속 적자 기업인데 몇백억씩 요번에 뭐 사파들이 뭐 관리 들어간 것 같아서 이렇게 10,000원짜리를 더블 만들어 놨거든요. 그다음에 엑시콘이 거의 더블 갖다 단기간에 급락을 하고 있어요. 20% 급락하고 있고 벌써 변동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네. 삼성 쪽만 신택하고 하나 마이크로만 살아있고 다른 것들은 벌써 차익 매물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버텨야 밑에 단의 순환이 나오거든요. 그럼 뭐 퀄리타스 반도체든 어보 반도체든 못 올라간 것들은 올라갈 수 있는 척도가 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이것도 숏이 걸리고 환율 급등하면 이거는 뭐 거의 30에서 50% 순식간에 부러질 거고 못 간 거는 그럴 땐 가치 조정이에요. 그건 10% 정도는 순식간에 조정하겠죠. 이거를 매일 저는 300개 종목을 이렇게 뿌려볼 겁니다. 그래갖고 선순환이 돼야 돼요. 선순환이 안 되면 리스크 관리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부장 종목들이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지가 돼야 된다. 지금 자리에서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가져야 돼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대표님, 네, 엔비디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엔비디아 160달러 정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180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180달러에서 저항이 되면 안 돼요. 꼭 테슬라 350불에서 저항된 거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350불 저항이고 바닥이 270불이니까 거기가 폭이 한 대충 80이니까 350 돌파하니까 1대1 잡으면 430에서 제가 테슬라는 430 이상에서 때려라 1대1이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이게 165불입니다. 여기가 185불이에요. 20불이죠. 요 진폭이. 네. 그럼 185불만 가면 지금 왼수예요. 이거를 20불짜리가 이거 치고 나가줘야 돼요. 그런 에너지가 나오면 SK 하이닉스가 40만 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선순환이 된다고 볼 겁니다. 그런데 얘가 간단히 얘기해서 엔비디아가 자꾸 올라가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자꾸 뭐 브로드컴이나 다른 쪽의 에너지로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엔비디아 에너지가 이게 캐시촌 마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여기 쌍바닥 검증해야 돼요.
만약에 165불 다시 구경해요. 그럼 삼성 SK하이닉스는 이건 30만 원 공격당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160불 리꼬로 30만 원이나 27만 원. 185불 리꼬로 35, 6만 원. 그러면 200불짜리가 보여야 되거든요. 이 끌개가 10월 말에 중국 때리기, 엔비디아 뭐 여러 가지 중국에서 막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확인도 아직은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엔비디아가 잘 치고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엔비디아 걸 HBM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죠. 네. 종목들을 묶어보면 요게 똑같이 여기는 보시면 40 며칠로 잡은 거는 이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부터 47일. 딱 47일 7월 달 그 SK하이닉스 30만 원 고점부터 이 HBM 시나리오 관련된 종목들 보면 이게 제가 저주의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상단 잡혔고 하단 잡혔지만 갇혀 있는. 그럴 때 이제 HBM 시나리오로 47일 전으로 쭉 뽑아보면 유닛 테스트 하나만 70%대고 그나마 40%짜리도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제가 봐 한미 반도체가 9%예요. 그다음에 하나 비전이라든지 이런 쪽 라인들이 에너지가 하나 비전 마이너스 플러스 7%. 즉 뭔가 HBM 쪽에서는 뭔가 에너지가 안 나와요. 지금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 뭔가 CXL이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왔는데 이게 엔비디아 에너지가 박스에 갇혀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5만 원 가면 SK하이닉스는 자꾸 두들겨 맞고 확산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 같아요. 그러면 장이 가려면 이제는 SK하이닉스가 5만 원짜리를 하나 보여줘야 되거든요. 35만 원이 장 아니야. 40만 원까지 갈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비전, HPS, APSP, 그다음에 이쪽에 HBM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시각은 삼성전자가 HBM 뭔가 베스트 됐대 하면서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자꾸 눌러주는, 팔리는 이게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가 밑에서 끌어내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3,500에 4,000원 전차 군단이 가져야 되는구나. 그러려고 그러면 이거 확인이 실적이 커버가 되거나 악재인데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저는 10월 그 말 정도에 확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3대 7로 트레이딩이나 하면서 환율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아까 지금 소부장 하잖아요. 실적으로 이제 소부장 먹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소부장 떠들지 말자고요. 이제 여기서 무슨 소부장이냐. 오히려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뭐가 풀릴 건가. 저는 이제 큰 그림으로는 내년도 6월 달 지방선거 관련된 에너지를 큰 그림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섹터의 주도주로 원전이니 조선기자재니 그다음에 물류, 북방물류, 자원개발 뭐 이런 쪽으로 한번 흐름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장 흐름 조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는 180달러를 돌파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고 서학 투자자 중심으로 스페이스X, 저궤도위성, 로보택시, 에너지 쪽으로 이제 보자라는 말씀하시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430에서 450분에는 일단 팔아놓고 보자 쪽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스페이스 X 쪽의 에너지가 그때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10월 31일과 11월 1일이 누리호 발사 정확한 일정은 이제 곧 정부가 발표하겠지만 네. 다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를 놓고 볼 때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제가 이걸 상대 비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시장 한번 감 잡아 보시죠. 이 그림에서 8월 20일이 전후가 조선주든 모든 주가의 바닥을 찍은 날입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리고 9월 1일이 삼성전자 바닥 찍으면서 나스닥은 21,000이에요. 여기서 고점까지 22,000까지 갔는데
요 과정에 테슬라가 444불 고점으로 해서 420부터는 수익률을 잘 안 줘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뭐라 그럴까 180불부터는 오히려 사면 마이너스 크게 손해는 보지만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오클로라는 주가가 최고예요. 원전이 최고입니다. 오클로가 60불짜리가 142불까지 간 거예요. 네. 단기간에는 오클로나 뉴스케일, 오클로가 1등, 뉴스케일이 2등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원전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원전은 지금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따라가지 않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시장은 왜 따라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대표님? 사인이 안 들어가고 무제한 갖다 얘기해서 그 통화 수업이 안 된 상태에서는 미국발 에너지의 원전 이 시장이 트럼프가 다 막아버리거나 안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미국은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이 그 원전주가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트럼프가 왜 영국을 갔냐 해서 영국 갔을 때 원자협정이 트리거가 됐거든요. 네. 우리는 바닥만 다지지 수익을 잘 안 줘요. 안 빠질 뿐이지. 그러면 이게 주도주로서 뭔가 랠리 주려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수주가 들어올 수만큼 미국과 우리가 타협을 보고 이제 뭔가 에너지가 트럼프가 막 좋은 얘기하면 빨리 돌아 하는 흐름이, 저는 무제한 통화 수합 사인했냐 안 하냐 해서 읽어볼래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아이온큐하고 이런 종목들 그 양자 컴퓨팅 원전이 미국 시장에서는 또 아주 그냥 독자적으로 급등하는데, 우리가 뒷받침 안 되는다는 얘기는 이제 까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가 꺾이면 우리는 못 간 게 가치 조정화 타협을 안 받으면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그동안 뉴스케이나 오클로나 이쪽 갖고 계신 분은 여기도 10월 이달 말까지 현금화 시키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어느 쪽에서 에너지가 나오냐면 수소 쪽하고 드론 쪽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씩 보시죠. 테슬라는 이제 450불 가서는 자꾸 음봉이 나오려고 그래요. 더 이상 못 치고 나가고. 그리고 전번 주에 제가 그래서 이 로켓맘 에너지를 좀 봐라 해갖고 에코스타 갖고 한번 사보면서 한번 보면서 이 일정표 한번 보시죠. 10월 15일부터 말 사이에 스타링크 저게도 인터넷망 발사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크루 10 미션으로 10월 말에 우주정거장에 나사 우주인 4명을 발사합니다. 요게 10월 중순에서 11월 말 사이에 몰려 있어요. 요새 우리는 10월 말과 11월 초에 누리호 발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저궤도 위성으로. 요게 루미르가 한번 급등했다 흔들린다고 그랬죠? 얘가 N자가 나와야 돼요. 이게 스타링크하고 바로 연결된, 그래서 저는 루미르한테 요 동그라미 근자리 20 상승폭의 반, 그래서 8,500원과 9,000원 사이에서 믿고 일하면서 이 대량 거래가 한번 터져야 돼요. 거래가 팍 줄잖아요. 그러면 이래놓고 이걸 뚫는 N자가 나오나, 이게 한번 타이밍 잡는데 하나의 기준 흐름을. 그런 N자 흐름이 나오면 어떤 쪽에 매기가 집중된다는 말씀이세요? 우주항공 쪽? 우주항공하고, 그러면 이런 쪽이 가는 거죠. 지금 9월 17일 일주일 전에 이 같은 우주항공 쪽을 겹쳐봤어요. 네. 우량주만 움직였는데 그것도 두세 개밖에 안 돼요. 세트렉 아이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1만 원대 팔지 않았으면 10만 원대 따라간 사람들이 수익이 잘 안 줘요. 그리고 다른 중소형주들은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딱 보시죠. 전번 주에 이 그림 보인 거예요. 11만 원. 근데 이때 파셨어야 돼요. 일주일 지났는데 이 모양이에요. 10만 원은 안 깼는데, 그러니까 대장주인데 10만 원과 마치 하나 오션 보는 느낌이에요. 박스에 갇혔어요. 그리고 세트렉 아이만 가요. 하나그룹 굉장히 연골고리의 종목이 제일 강합니다. 이 세트렉 아이. 근데 세트렉 아이도 7만 4, 5천 원대는 저는 현금화 시켜갖고 아까 루미라든지 이런 종목들 파이브 프로
아니면 KTCS,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로 순환 이동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 뭔가 지금보다 거래량이 3배에서 5배 주면서 뭔가 상승 종목들의 군집 현상이 나오나가 또 하나의 그 흐름을 잇는. 그런데 저는 나올 거에 배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타링크 에너지가 계속 한 달 동안 장이 불확실할 때는 투자자들, 서학 투자자나 우리의 약간 좀 그 끼가 있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끌개가 있어야 해요. 개인이 혼자 힘보다는 뭔가 외신에서 뭔가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쪽에다가 배팅을 하지, 그것도 없는 쪽에는 배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스타링크 끌개. 그래서 테슬라는 저는 전기차나 2차 전지 에너지보다는 스타링크라든지 로봇 이런 쪽의 에너지로 그나마 10월, 11월까지 순환은 되는데, 테슬라는 이게 500불까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새로운 500불 가려면 전기차가 잘 팔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만약에 한다면 중소형주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주항공이나 로봇도 대장주보다 중소형주 중심의 트레이딩 감각이고 추세는 아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서학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종목별로 자세히 분석을 해주고 계신데, 최근에 M7 종목 중에서 가장 못 갔던 게 애플이었는데 어느새 애플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아이폰 17이 생각보다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애플의 주가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250, 60을 뚫을까요가 이제 고민이에요. 이게 300불 가는, 그러니까 이제 옆에가 월봉이고요. 이게 일봉입니다. 네. 금년도 최고점 2024년도 12월 달에 260에서 170불까지 급락했다가 이걸 지금 그대로 메꿨어요. 그러면 이제 250불에서 애플을 사갖고 수익률이 나갈까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안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우리 이게 보면 벌써 우리 그 사이에 제일 급등한 게 컴트로닉스, LG노텍. LG노텍이 20만 원에서 자꾸 벽이 부닥치는 거예요. LG 관련주들이요. 예. 그리고 BH도 더 이상 애플 관련주 죄송합니다. 예, 애플 관련주들. 그리고 BH는 이게 또 제일 제가 싫어하는 교환사채. 이 교환사채 악재들이 자꾸 나와요. 지금 보면 교환사채를 지금 하는 게 13개인가 14개 기업들. 오늘은 KCC까지 예. 논란이 그러면 됐죠. 이거는 뭐야,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사주 소거 아무 의미 없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또 제가 전번 주에 상법 개정해갖고 뭐 지주사라든지 은행 증권주 막 급등할 때 오히려 때리는 게 나을 겁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도 이게 작용 반작용이 넘어가고 이게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플 연골고리도 저는 오히려 매도입니다. 매도. 이것도 그 추석 지나서 판단할래요. 애플이 25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뭔가 300불은 바라지도 않아요. 여기서 20불짜리, 이게 시가 상위에 엄청난 랭킹 1위거든요. 이거를 좀 확인해. 이거 10불씩 움직이는데도 이게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검증을 좀 하랍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애플 거 잘 팔린다. 저는 꼭 이거 같아요. 비트코인 팔아먹는 고래들이 호재 내놓고 지네들 팔아먹는 것 같이 애플도 이게 저는 250불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품당 관련주들도 보시면 그냥 컴트로닉스, 그다음에 LG노텍 몇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게 이제 연속성들이 없어요. 지금 다른 종목들 보시면 뭔가 힘을 다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집 현상이 안 나옵니다. 폰드폰에서도. 네. 그래서 여기도 3대 7이에요. 3대 7. 그러니까 종목이 지금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애플 폴더폰 가려면 LG노텍 조종했다. LG노텍 매매하시는 게 낫지. 다른 거 갖고 수익이 잘 안 납니다. 그게 지금 시장의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LG노텍은 한 17만 원이나 15만 원 사이 오면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애플의 상단도 여기서는
크지 않다라는 시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투자 종목 있으신 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제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쪽을 보자라는 관점에서 원전, 우주항공, 북극항로 관련주를 보시는 거잖아요. 네, 이 종목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근데 서학 투자자들의 원전은 매도입니다. 앞서 주가 많이 올랐던 예, 종목이요. 아니 오클로 위치 보세요. 오클로하고 뉴스케일. 뉴스케일도 우리가 32불, 34불에 샀는데 45불 되면 반 팔고 50불 넘으면 다 팔자 이 전략이었거든요. 오클로도 100불 넘기기 전 100불과 120불 사이에서 비율 매도하자는데 얘가 제일 많이 갔어요. 이게 이제 샘 알트만 에너지 또 여러 가지 이게 보시면 각도가 다르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오클러가 조종할 때 이 뉴스케일이 눌림목 주고 N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뉴스케일은 왜 못 갔냐가 이게 대주주 매각 그 물량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풀려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다 팔았나, 요번에 팔 거는 다 팔았나가 검증이 돼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연골고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러니까 이제는 뉴스케일보다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물어볼래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7만 4천이 고점이거든요. 이걸 뚫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에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세요. 9월 20일 날 트럼프 영국 반모 행정 명령하면서 그 원전이나 우라늄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명단을 쭉 본 것들입니다. 뉴스케일, 오클로, 지, 베르노바, 여러분들 뭐 아이소나 라이트 블리지, 우리는 우라늄 에너지를 5달러 때 집중을 해드렸는데 지금 14달러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데니스 마인 이런 종목들을 쭉쭉 한번 보는데 이 우라늄 에너지는 저는 매도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얘가 20불 가려고 그러면 다른 에너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저께 하루 만에 리튬 아메리카스가 뭐 80%나 급등하는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그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자원 개발이나 그 우라늄 이제 SMR보다 우라늄 광산 개발 뭐 이런 것 쪽에서 제가 요때 추천을 드렸거든요. 5달러 50센트.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 심장으로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있는 분들은 대드 잡고 잘 파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수소도 한번 보세요. 이게 2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하고 나서 제가 3달러 오면 팔자고 그랬거든요. 3달러 찍고 조정해. 그럴 때 이게 단기간에 1.4달러에서 123%나 급등했어요. 이게 우승과 같지만 123%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중심값을 지지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또 블룸 에너지, 블러그 파워 이게 우리나라의 수소 연료전지하고 같이 또 연계될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범한 피어센이나 두산 피어센은 매도 위치 왔거든요. 그러면 이걸 혼합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으로 이렇게 보면 뉴스케일이 맥점 같아요. 이제 뉴스케일이 직전 고점으로 가면 저는 원전의 우리나라 한전기술이나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것들을 배팅하는 오징어 집단이 생긴다 이렇게 배팅하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직전 고점을 뚫으면 그게 지금 먼저 간 것들이 여기서 더 끌고 가긴 부담스러워요. 네. 그러면 이제 후발주에 뭔가 에너지가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거를 뉴스케일 갖고 읽어보겠고요. 이런 거 그게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들을 에너지를 줄 거고 이게 우리나라 원전주를 군집현상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일 거고 지금은 약간 종목별로는 우진 하나 강해요. 우진이라는 종목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리고 미국 시장 이 종목들 한번 보시죠. 블룸 에너지. 이 각도들 보세요. 지금 우리가 M7에 몰입되신 분은 이런 중성 개별주의 새로운 에너지들, 간단히 보면 수소, 원전, 양자 이런 데서 어마무시한 급등 종목이 나왔고 대표되는 종목들 M7은 오히려 그냥 테슬라하고 애플 몇 가지 제외하고는 그냥 예를 들어서 대장 엔비디아나 팔란티아 수익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는 미국장도
다른 섹터에서 엄청난 급등 파동을 준 거예요. 이게 지수 영향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학 투자자 이렇게 쭉 들어봐도 그동안 블룸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AI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클러 이런 종목 급등해서 이런 45도 각도 있는 것들은 손도 현금화 시키시죠. 그리고 여기도 10월 말 정도에 저는 에이펙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의 워딩에서 판단을 다시 재정립하시는 게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서서 플러그 파워의 주가 움직임도 살펴주셨는데 수소 에너지 쪽도 조금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에너지 앞으로 이제 각광받을 만한 쪽으로 살펴보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택하려면 이제 범한 피어센이나 두산 피어센은 못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프 보세요. 그러면 범한 피어셀은 27,000원이나 25,000원만 할래요. 이때 이제 장보고함이라든지 핵 잠수함 뭔가 끌개가 또 워딩이 어떻게 나 이게 이제 콜비의 전략은 뭐냐면 갖다 해서 우리한테 핵 주는 거예요. 핵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내놔요. 이거를 또 선택할지 이거는 또 우리 정부의 또 이게 또 정책적인 흐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새 가만 보면 안보실장 얘기에서 자꾸 핵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하나의 니네들 자주국방, 핵 자체 개발 뭐 이런 것들이 뒤집어 놓고 보면 빨리 돈 내놔 하고도 니꼬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워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 군함 잠수함 MRO 사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인 안 되고 뭔가 협의가 안 되면 우리한테 주려는 게 저는 호주, 필리핀, 베트남 다른 쪽으로 간다. 일본 이런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말 바꾸듯이 한국 니네들 뭐 이게 합의 짓대도 안 되죠. 그러면 이 노선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을 환율하고 아까 그 H라인이 한국 대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 갖고 협상이 들어갈 거고 이게 10월 말에 에이펙에서 거의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국운을 결정하고 대세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마디가 되고 판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이 노상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판의 변동에 요동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였으니까 이런 것들을 돌다리도 구분하면서 그래서 지금 가장 제가 한 게 120일에서 이격이 멀리 간 거는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120일 근처에 있거나 밑에 있는 것 중에 순환되는 것들만 골라내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업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다른 선택지를 가져갈 수도 있다. 아니 우리한테 너무 안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하면 마스가 프로젝트 엎어버릴 사람이 트럼프예요. 트럼프 정부고 그 강요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때는 이미 늦잖아요. 그 상황을 저는 계속 환율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환율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내부자 정보들을 아는 사람이 분명히 그런 어떤 노이즈 때 환율 공급부터 할 테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앞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 때 그게 곧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스켓을 결정할 거고 네. 그거를 가장 핵심으로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보고 싶은 이슈가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화 지수로 가는 그 길목에서 상법 개정이 잘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쪽 쪽의 하나라고 본 게 바로 은행, 증권, 지주회사였거든요. 일주일간의 흐름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갖고요. 이것도 환율이에요. 환율. 그리고 전번주에 제가 매도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저는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사이에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키움증권 고점 돌파할 때 제가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부국증권도. 그러면 여기서 가장 키움증권은 저는 20만 원. 그다음에 부국증권은 요번에 저점이 절대 저점을 깨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럼 뭔가 망가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점과 고점에 저는 이 중간값 정도에서의 강한 쌍바닥 지지를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확인하는데 저는 한
2, 3주 잡겠습니다. 1, 2주 갖고는 확인이 안 돼요. 네. 키움증권, 부국증권 오늘 코스인데 보세요. 벌써 짱돌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이거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삼성증권도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전번 주거든요. 일주일 지나서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다 차익 매물. 좋은 얘기 나올 때가 땡이고요. 고점 돌파할 때가.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18,000원, 삼성증권은 65,000원과 68,000원. 여기서 지지하면 그때나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확인하는데도 얘네들도 한 2, 3주 추석 이후에나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그래서 벌써 그러니까 지금 뭐 주도주로 은행, 그다음에 지주사, 증권주 얘기하는데 시장의 현장에서는 벌써 차익 매물 나오고 뭔가 좀 확인을 좀 돌다리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노출된 것 같아요. 조정 씨 쉽게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주사들이 가까이서 자꾸 전환사채 발행하고 상법 개정 이것도 좀 늘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정부의 우선순위가 이제 10월 말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고요. 우리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저는 내년도 지방선거 관련된 에너지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들여다보는 상법 개정보다는? 네, 상법 개정보다는 네 사람이 가다해서 제가 딱 세 분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이게 핵심이 돼야 다음 전략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북극 항로, 물류, 포스코 그룹 이렇게 해서 지금 편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 그 다음에 HMM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리고 또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밸브 업체들 오히려 이런 쪽이 지수가 여기서 200포인트 부러져도 상관없이 순환될 수 있는 섹터로 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6월 내년도에 있을 6월 지방선거까지 좀 긴 시각으로 봤을 때 그 같은 종목들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세요? 그쪽이 저는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정책적인 에너지나 뭔가 탐욕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추석 전에 다음 주 수요일도 이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거래일수로는 한 6거래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추석 이전에 가장 큰 변수로 봐야 되는 게 바로 환율의 변동성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연휴 전 며칠 남은 거래일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좀 포인트를 두고 매매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환율을 이 그림 놓고 롱숏 딱 한데 10원씩 체크하세요. 10원이 종합주가 30, 50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딱 두 개만 보세요. 현대차, 기아. 지금 내가 갖다 얘기해서 제가 이걸 시스템 논리 정의성 회장님한테 빙의해갖고 정의성 회장님은 지금 뭘 고민하고 계실까? 지금 가장 머리에 쥐나실 거예요. 지금 갖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투자하고 막 30 몇 조를 했는데 제가 그날 24만 원에 때려라는 게 결론은 지금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하지 마라고 한 게 제일 잘한 것 같고 그 사이에는 정의선 이제 거버넌스로 현대글로비스나 오토에버 하자. 그런데 인제 환율 때 다 하지 말자로 바뀌었어요. 현대차 그룹은. 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이렇게 파란 색깔로 가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워낙 강세가 오면 자동차 수출 이거 나빠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강세로 가져야 돼요. 가까이에서 주먹이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까이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들어와 줘야 돼요. 그거를 저는 이제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오토업에는 저는 셀입니다. 그리고 15만 원을 깨면 관심 가질래요. 둘 다. 그리고 현대차를 24만 원, 18만 원이면 이게 4만 원 집폭 아닙니까? 거기 딱 반이 얼마입니까? 21만 원 아니에요? 여기서 깨면 절대 안 돼요. 20만 원 깨면 이거는 두들겨 맞고 빅베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20만 원을 깨면 매수하시겠다라고 언급을 하셨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오면 저는 꼭 제가 그랬잖아요. 의미 있는 하단에 셀트리온은 16만 원만 오면 무조건 18만 원에 파는 하단이 있고 네. 현대차가 18만 원 씩고 나면 이건 무조건 먹어요. 네. 예, 거기서는 뭐 억대로 질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상단은 못 뚫는다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단에서 10%짜리냐 20%짜리냐 20%를 뚫느냐가 추세의 큰 그림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정의선 회장님이 지금 고민해갖고 저는 그 빅베스 할까 봐. 이번에 3분기 실적에서 이거 우리 경험을 하셨어요. 그 부회장 때다가 회장님 되시면서 그때 정몽구 명예회장님의 그림자 지우기로 세타 엔진 빅베스 해갖고 그때 시장에서는 4조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적자 냈거든요. 네. 요번에 그럴까 봐. 이 오차를 빅베스 해갖고 싸게 만든 다음에 거버넌스로 바꿔버릴까 봐. 저는 그것 10월 말에 확인할래요. 요것까지만 하면 전체 대세 판단은 큰 물줄기는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